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임병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변의 산과 염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산성이라든가 염기성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산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인데요. 산성과 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인데요. 산성과 염기성과 관련된, 산성 또는 염기성과 관련된 어떤 공통적인 물질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생활 주변의 물질을 산과 염기로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염기에 대한 랩을 만들라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래서 산염기의 성질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모두가 이야기한 후 랩을 만들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요. 뭐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랩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그 산염기 혹은 화학과 관련된 다양한 랩들이 실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랩을 좀 해보라라는 건데요. 그래요. 뭐 완성된 랩을 모든 별로 불러보자. 다행이네요. 우리 모든 활동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집에서 개별적으로 랩을 한번 만들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다른 모둠의 랩을 듣고 랩에 표현된 산과 염기의 성질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있었던 이 내용일 겁니다. 산은 일단 신맛이 난다. 우리 시큼한 맛이 나는 것들 대체적으로 산성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수용액, 물에다가 녹였을 때에는 수소 이온이 있고요.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하게 한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산은 붉게 변한다.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한다. 요거 알고 있으면 될 거고요. 식초라든가 다양한 물질에 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기인데요. 염기는 쓴맛이 납니다. 쓴맛이 나고 수용액에는 수산화이온이 녹아 있고요. 그리고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에 대해서 산은 붉게, 염기는 푸르게,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될 거고요. 비누입니다. 세정제에 비누에 이 염기성 물질이 다량 들어가 있는데요. 뭐 수산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비누에 들어가 있는 물질일 겁니다. 자, 산과 염기는 각각 어떤 공통적인 성질이 있을까라는 문제인식에 따라서 실험을 할 건데요. 그래요. 그림과 같이 홈판에 세로줄에 묽은 염산, 여기 있죠? 묽은 염산, 식초, 레몬즙,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비눗물, 하수구 세정제 이런 녀석들 차례로 두고요.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리트머스 종이, 그리고 전기전도계, 마그네슘 리본, 그리고 달걀 껍데기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어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는 우리 앞서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산일 경우에 산이냐 염기냐에 따라서 색상이 달라졌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도계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은 전류를 측정하는 장비다라고 보면 되고요. 마그네슘 리본은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반응성을 지닌 금속입니다. 그래서 금속과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라는 얘기고, 달걀 껍데기에는 탄산칼슘이라고 불리우는 물질이 있어서 그 녀석과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먼저 첫 번째 줄 여기 6개에다가 담궈보는 겁니다. 그리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역시 담궈봐서 색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관찰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가로줄의 용이에는 간이전도계를 담아 전류가 흐르는지, 역시 전류 측정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지를 관찰하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 바꿀 때마다 간이전류계의 전극을
증류수로 씻어서 말려야 됩니다. 증류수로 씻어서 말려야 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실험이 엉망으로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다 전극을 꽂았다가 뽑아서 바로 집어넣으면 이 녀석이 일부 묻어서 다음 쪽으로 옮겨가겠죠. 그래서 실험 결과에 그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극에 대해서는 용액을 바꿀 때마다 전도계의 전극을 씻어주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 가로질의 용액에는 마그네슘 리본을 넣고 변화를 관찰한다. 보통 기체가 발생하는지를 볼 겁니다. 기체, 여기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지를 주로 볼 거고요. 네 번째 가로질 용액에 달걀 껍데기를 넣고 변화를 관찰한다. 역시 기체와 관련된 변화를 관측할 겁니다. 그래서 산과 리트머스 종이를 대었을 때인데요. 묽은 염산, 식초, 레몬즙 이 세 가지 모두 식초 시큼한 맛, 레몬즙은 시큼한 맛, 묽은 염산은 맛보면 안 됩니다. 근데 묽은 염산도 아마 맛을 본다면 신맛이 날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산성 용액이 있고요. 산성 용액의 특징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한다. 붉게 변하고 붉은색은 변함없다라는 거겠죠. 전기전도계를 담았을 때 아마 전류가 모두 다 흐를 겁니다. 전류가 모두 다 흐른다. 그리고 마그네슘 리본을 넣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기체가 발생할 겁니다. 기체가 발생하고 아까 전에 얘기했죠? 기체가 발생할 거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 기체의 정체는 수소가 발생을 하고 수소가 환원되는 과정에서 마그네슘 리본이 산화되는 과정.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금속이 녹는다라고 표현하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걀 껍데기를 집어넣었을 때 표면에서 역시 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엔 수산화나트륨 수용의 비눗물 하수구 세정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다 같은 물질입니다. 비슷비슷한 물질입니다. 대체적으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이제 비눗물이라든가 하수구 세정제에도 있기 때문에 같은 녀석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얘네 셋 모두 염기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를 대게 되면 염기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전기전도계를 담갔을 때 역시 전류가 흐를 겁니다. 이 전류가 흐르는 특징은 산염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온 결합의 유무에 따라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리본을 넣었을 때는 반응이 없을 거고요. 달걀 껍데기를 넣었을 때도 역시 반응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산과 염기를 비교할 수 있는 거는 리트머스 종이 이 녀석의 색상 변화랑 얘네 둘을 이용하면 반응성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얘는 양쪽에 모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산과 염기를 구별하는 데에는 약간의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산과 염기의 성질인데요. 공통적인 성질이 있는 것끼리 두 종류로 분류하고 산과 염기로 구별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산성물질로서 묽은 염산, 식초, 레몬즙, 신맛 나는 물질들 그리고 염기성 물질로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비눗물, 하수구 세정제 이런 녀석들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산과 염기의 성질인데요. 공통적인 성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인데요. 산 수용액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고 변화시킨다.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는 붉게 변화된다라는 거고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마그네슘 리본과 달걀 껍데기와 반응하여 기체를 발생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달걀 껍데기에서 반응하는 기체가 수소가 아닐 겁니다. 수소였나요? 그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자, 이번엔 염기성 수용액인데요. 염기성 수용액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킨다 라는 게 중요하고요. 전압을 걸어주면 역시 전류가 흐를 겁니다. 전류가 양쪽 다 흐르기 때문에 산과 염기를 전류가 흐르는 것 가지고는 구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염기 수용액은 마그네슘 리본 달걀 껍데기와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서 나왔던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자, 산의 정의입니다. 산. 물에 녹아야 됩니다. 이온화하여 반드시 이온 결합 물질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산이라고 부릅니다. 수소 이온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서 이야기했던 모든 공통점은 다 이 수소 이온 때문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뭐 진화황산이니 물gun황산이니 산성의 정도를 측정을 할 건데요. 산성의 정도를 측정할 때 우리 이 수소 이온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가지고 산성 이온의 산성의 농도를 측정을 합니다. 산성의 세기를. 자, 산의 공통적인 성질인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리트머스 종이는 붉게 변화한다. 물에 녹아 이온화함으로 수용액은 전류가 흐른다. 마그네슘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그렇죠? 달걀 껍데기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기체가 다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반응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금속으로 고쳐도 얼추 무방합니다.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 녀석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데요. 요게 리트머스 종이입니다. 리트머스 종이. 그래서 이 지성칼륨 수용액을 적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인데요. 여기에다가 붉은 염산에 적신 C를 이렇게 얹을 겁니다. 그리고 전극을 걸어줄 건데요. 묽은 염산에 있었던 HCl 이 녀석이 이온으로 쪼개질 겁니다. 그래서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건데요.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와 서로 끌어당기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Cl은 플러스와 서로 끌어당길 겁니다. 그래서 Cl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이동하고 H 플러스 수소 이온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이 이동하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이 수소 이온이 나타난다. 산성 물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이렇게 붉게 변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보시면 될 거고요. 산성이 나타나는 까닭은 산 수용액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수소이온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염산, 황산, 그리고 이렇게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래서 아세트산. 그래서 모두 수소이온이 떨어져 나오면서 이 녀석이 산성물질로서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데 기여한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다양한 산성물질인데요.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우리 먹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과일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맛이 나는 과일 중에서 단맛 나는 계열, 신맛 나는 계열이 있는데, 신맛 나는 계열에는 주로 산성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스프림이 좀 있는 친구들은 저 신맛 나는 계열의 과일들을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탄산음료 역시 산성물질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음료를 많이 먹으면 뭐 이빨이 녹는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근원이 되는 게 아까 전에 나왔던 달걀 껍데기 실험입니다. 자, 염기인데요. 물에 녹아 이온화하여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염기성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이온화하여,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이 대다수고요. 그래서 전류를 흘려주는 수용액 상태 혹은 액체 상태에서 전류를 흘려주는 이런 특성이 나타날 건데요. 염기성의 공통적인 성질입니다. 역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킨다. 염기성 물질은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킨다. 그리고 물에 녹아 이온화함으로 수용액에는 전류가 흐른다. 마그네슘이나 달걀 껍데기와 반응하지 않고
여기 있죠. 금속이나 이런 탄산칼슘과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비누가 묻었을 때 미끌거리는 이유가 저 단백질이 녹아서인데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경험하기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만약 강한 산성용액과 강한 염기성 용액 둘 중에 하나에 빠져야 된다라고 하면 산성용액으로 빠지십시오. 산성용액으로. 우리 그 산성용액에 이렇게 들어가면 뭐 몸이 막 녹고 이런 거 상상하는데 산성용액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은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피부 조직이 변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 수 있는데 이 강한 염기성 물질은 단백질을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피부를 녹이면서 점점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된다. 만약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사실 그런데 안 가는 게 제일 좋지만 강한 염기성 물질과 강한 산성 물질 둘 중에 하나에 빠져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산성 물질이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십시오. 근데 왜 우리가 염기성 물질이 아니라 산성 물질을 더 두려워하느냐? 우리 주변에서 강한 산성이나 강한 염기성을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는 강산이나 강염기를 만날 일이 거의 없고 약한 산성이나 약한 염기성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약한 염기성 물질은 크게 뭐 눈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위험하겠지만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산성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산성이 더 위험하지만 농도가 높아지면 염기성 물질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인데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적신 C를 놓으면 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중에 수산화이온 OH 이온은 마이너스였고요. 이 OH 이온 마이너스 이온이 플러스 극과 서로 인력에 의해서 당겨지는 이런 실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바꾸면서 지나가는 것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인데 역시 이 부분입니다. 공통적으로 있는 이 부분에 수산화이온이 역시 염기성의 성질을 나타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다양한 염기성 물질인데요. 하수구 세정제 수산화나트륨 이거 비누죠? 비누 역시 수산화나트륨 그리고 제산제 수산화마그네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산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우리 속에서 위액 분비가 너무 심각하게 나오면 위가 쓰려요. 그때 먹어주는 위액 분비에 의한 효과를 줄여주기 위해서 먹는 건데 중화작용이라고 하는 현상을 이용하기 위해서 염기성 물질을 투여해서 그 산성 정도를 낮춘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산제 먹는 친구, 제산제를 먹어야 될 정도로 위가 산성용액이 많이 나오는 친구들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신음식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됩니다. 산과 염기가 각각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산에는 수소이온 그리고 염기에는 수산화이온이 있었죠. 그래서 산은 수소이온, 염기는 수산화이온 이것이 실제적으로 공통점을 만드는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념 정리인데요. 산은 물에 녹아 특정 이온을 내놨죠. 그 녀석이 수소이온이었고요.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고 마그네슘과 반응하여 기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역시 기체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자, 염기는 물에 녹아 수산화 이온을 나타낸다. 그래서 OH-이온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고 마그네슘, 탄산칼슘과 반응하지 않고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주구장창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리트머스 종이 있었죠?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을 푸르게 바꾸는 역할을 염기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기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산성물질과 염기성 물질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먹어도 지장이 없는 거라면 맛을 보면 굉장히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맛을 보면 신맛이 나느냐 쓴맛이 나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집안에 있는 물질들 중에서도 먹으면 좀 위험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쪽에 있는 성분을 좀 확인해서 산성 물질인지 염기성 물질인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요즘에 기적의 그 청소용 물질로 사용되고 있는 베이킹 소다도 염기성 물질의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지구 환경에 영향을 준다. 대기 중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상당량은 바다에 녹아 흡수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조사해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보는데 우리 지금 산과 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산성이 되는지 염기성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 그거를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산염기에 대한 첫 시간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산과 염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